자, 조금 전에 내란 특검팀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글쎄요, 이제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하는지 우선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특검이 되면서 네. 소환했을 때에 소환해서 조사했던 죄명은 지난 그 겨울에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라는 거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걸로 해서 이른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예. 나아가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비화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지워라라고 했다는 것으로 해서 네. 대통령 경호실법 위반 이런 부분으로 했었는데 네네. 지금 특검 설명을 보면은 그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두 번의 조사를 걸쳐서 신속한 조사를 했고 관련되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검찰로 특검으로서는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오후에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오늘 지금 그 오후 5시 한 반 전으로 해서 지금 전격적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은 결국 지난 그 주말에 어떤 조사를 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수공무집행방이나 이 그 대통령 경호법 이외에 추가적으로 그 외환죄라든가 아니면은 그 국무위원들이 그 어떤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예. 해서 별도로 추가적인 직권 남용 이런 부분도 넣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영장 기자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를 부터 해서 좀 더 그 시간적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그 외환 혐의에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영장에서 빠졌다는 소식이 네. 지금 전해드리기 때문에 네네, 요거는 그 빠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으로, 예, 그렇게 되고 김성태 우리 의원께는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그 생각하기로는 글쎄 이제 내란 특검이 조금 더 살펴보고 뭐 결정을 할지를 뭐 하지 않겠냐, 다시 3차 소환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냥 전격적으로 했어.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뭐 대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여의도 정가에서는 예. 그래도 3차 소환 정도는 하고 난 이후에 특검이 판단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있었지만은 정말 전격적인 판단이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며칠 소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 기간 내에 또 검찰은 그동안 이제 수사 기록을 또 이제 법원에 또 제출할 것이고. 예.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이 수사 자료를 이제 영장 청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예. 뭐 정강석화처럼 해가지고 이제 뭐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시간의 말미를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이 제한된 또 특검 수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신속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영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제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를 오늘 날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이게 다른 특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장이 발부되려면 일단 중대범죄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인데 예. 도주 염려는 없을 것이고 근데 중대범죄인 것만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제 영장 청구한 건 아니죠. 그건 이제 이미 석방이 됐으니까 네. 기소가 된 사건이고 범죄 중대성은 분명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증거인멸 우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이제 그동안 쭉 보여왔던 이제 수사에 응하는 태도가 네. 신경전, 뭐 기싸움 이런 걸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아무튼 간에 검찰의 조사, 특검의 조사,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구속이 안 되면 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전격적으로 그래서 아까 오후부터 오후 1시, 12시 1시부터 오늘 영장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돌았어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랬는데 이게 전격적으로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이제 나름대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내란 특검에서는. 네, 그래서 아마 청구한 것 같아서 발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더 거슬러 가면 과거에 지규현 판사가 석방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검찰 내부에서도 다시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예. 반발할 정도였었고 당시에도 이제 경호처를 동원해가지고 공무집행을 정식으로 이제 불이행한 적이 있었던 거죠. 원래는 검찰이 정당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 과정을 들어가면 당연하게 그거에 응해야 되는 건데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이 있을 때 어떤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그런 거 없이 적절하게 또 순수하게 응했었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제 국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내 뭔가 이렇게 저항하고 저렇게 저항하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계속 뭔가 차일피일 미루고 예. 최근에도 뭐 9시까지 못 오니까 몇 시까지 가겠다라고 약간 거의 뭐 협상하듯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이라도 너무 늦었다. 그래서 실은 과거에 이미 지기현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 부당하게 석방하고 그다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는 매우 무난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준영 변호사님,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 이제 외환 혐의가 이제 영장고에서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 빠진 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원래 조사는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빠졌는데 왜 빠졌냐라는 질문에 그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수사해야 될 그 범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네네. 앞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형법의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전쟁을 전단을 열게 했다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우리나라 그 헌법과 법률상 외국이 아니고 적국 내지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 외환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 나아가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북 간에 특히 보수 정권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관계가 더 나쁘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통모까지 해서 통모란 것은 단순한 모의를 넘어서 실제로 전쟁과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입증돼야 되는데 네, 네. 결국 과연 북한이 그 외환죄와 관련되는 외국인지 예. 나아가 윤석열 정부와 북한에 있는 정부 북한과 통모까지 했는지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매우 어려운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영장이나 기소를 할지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네네. 어쨌든 현재의 이 부분을 두고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이 상황에 보면 이제 3주도 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이 모양새인데 이게 지금 다른 특검들도 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건희 특검도 지금 발족을 했어요.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진도가 늦잖아요. 네네. 지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무토건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네. 사무토건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수사가 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가 더디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신병이 확보되면은 이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그 순직 해병 특검도 그렇고 말이죠. 네네.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특히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이제 최해병 특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세 특검이 다 이제 뭐 김건희 특검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순직 해병 특검도 그렇고 내란 특검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올 때 어쨌든 신병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다른 특검들도 수사에 탄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상황을 좀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 오전 9시경부터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 조사가요. 1차 때와 비교해서는 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출석 15시간여 만인 어젯밤 11시 50분경에 귀가를 했습니다. 출석할 때와 또 마찬가지로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한 거 맞습니까?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의 의혹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소환 추가로 있을 시 응하실 겁니까? 피의자 신문조사 열람 매번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이제 어제 조사에서는 별다른 좀 신경전 없이 신문에 응한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죠.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이 경찰 조사자 대신에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것, 우리 초 소장님께서는 그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게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네. 실은 이게 그 조사라는 게 특검이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당한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네네. 내가 경찰이 조사하면은 조사를 응하지 않고 부장검사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자체가 좀 약간 부적절한 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러 차례 여론의 비난이 있었거든요. 뭐 9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시간을 연장하자라든가 이런 거에서 예. 그래서 부장검사가 한 것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네. 어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전혀 어느 정도는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시간 넘게 이제 조서를 확인하고 이제 늦게 이제 귀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건 잘 몰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은 어떻게 예측을 하면 좋겠습니까? 뭐 경우수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다 이제 점검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특검 측하고 이제 쉽게 호락호락 이렇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신경전을 이제 초반부에는 벌였지만은 예. 그래도 이제 특검에 책을 안 잡히려고 즉 영장 청구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부분은 명확히 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많은 사전 준비를 마친 것 같고 두 번 이제 소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영장을 칠 수 있다는 것은 특히 국민 여론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예. 또 아울러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현재 국정 초반부 여론이 65%까지 네, 지난주보다 또 치솟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하니까 이런 지금 현재 국민적 어떤 여론과 또 이 상황을 갖다 특검도 잘 활용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란 특검 수사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로 확대될지 뭐 이것도 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특검이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전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또 나경원 의원과 뭐 통화한 것에 대해서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들까지 확대된 이 문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그 계엄 이 선포되기 전에는 협의된 바는 사실상 없는 것 같고 결국 이후에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과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느냐, 적극적으로 응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까지의 관계 이런 부분을 과연 그 이른바 내란죄의 부하 수행 이런 부분으로 입건할 수 있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 조사까지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초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전화를 받아봤더니만 윤 대통령이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양해를 구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까지도 과연 그 내란죄와 관련된 공범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